안녕하세요. 9월 토익 예상문제 특강 Part 7 유형별 문제풀이 전략 시간입니다. 제 이름은 이명진이고요. 자, 오늘 단일 지문, 그다음에 이중 지문, 삼중 지문 이렇게 세 개 할 건데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 advertisement가 있어요. 근데 이 지문이 상품 광고가 아니라 구인 광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구인 광고를 좀 더 효율적으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세 지문당 문제 푸는 시간은 12분에서 아니면 단축해서 10분 정도가 좋겠고요. 지난번 후기 때 어떤 분께서 파트별 시간 좀 알려달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세 분에서 이 54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먼저 설명을 간략하게 드려볼게요. 자, 단일 지문이 10개 정도가 나와요. 29분인데 단일 지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문제당 50초 잡으면 26분 정도가 좋고, 그리고 이중 지문 2개 나오는 거 총 10문제죠. 10문제입니다. 9분 정도 잡으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당 1분인데 풀다 보면 좀 시간 단축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중 지문이 5문제면서 3세트가 나오니까 총 15문제인데 이게 한 15분 정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뒤쪽으로 가면 좀 당도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저하되기 때문에 뒤쪽 문제의 배점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 풀 때 3중 지문부터 먼저 풀어봐라 이렇게 권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뒤쪽 문제의 배점이 좀 높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문제당 1분 정도 잡으면 대충 운영 능력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54문제 푸는데 한 50분 정도 걸리게끔 해서 시간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일 지문 푸는 법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지문의 속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러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지문의 기본 정보 파악하는데, 기본 정보라는 게 제목이 있으면 제목 읽어주고, 또 이메일 같은 경우는 수신자 발신자 같은 거 확인해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먼저 기본 정보를 파악해야지 내용 전체 다 읽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목이 없다면 첫 한두 문장 정도 읽어주는 것도 기본 정보 파악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문을 다 읽지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 문제로 가는데요. 자, 이때 보기는 읽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리 읽어놓으면요 나중에 와서 또 읽어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관건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 보기를 나중에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퀘스천 넘버 1을 읽어주고, 자, 문제에서 가장 내가 이 단어가 실마리가 된다 싶은 것들을 찾고 나서요 본문으로 가는 거죠. 제가 지금 문제 퀘스천 1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문제 몇 개들을 미리 읽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세 문제가 있는데 이거 세 개 미리 읽고 한 번에 푸시려고 가는데, 제가 해보니,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해보니까 나중에 또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퀘스천 넘버 1 읽고, 이게 근데 연습이 좀 필요해요. 욕심을 버린다는 게 굉장히 연습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퀘스천 넘버 1 읽고 지문 갖다가 보기 선택하는 게 저는 제가 풀어보니까 가장 시간이 짧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첫 단락에 읽으면서 퀘스천 넘버 1의 근거를 찾는데, 그리고 이제 그 근거가 나오면 나중에 이제 보기 읽고 정답을 선택하는데, 이 본문에 나왔던 단어가 그대로 답에 나올 리는 없지요. 보통은 같은 의미를 지닌 다른 단어로 재표현돼서 나오니까 같은 단어 나왔다고 찍고 그러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5번 과정에서, 즉 문제 읽고 답의 근거를 찾았는데 보기에 없더라 싶을 때 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까지 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퀘스천 넘버 1에 답을 구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퀘스천 넘버 1 아까우니까 여기까지 막 읽으려고 해. 그러면 나는 점점 시간은 흘러가고 정보는 누적이 된 상태에서 문제는 한 개도 못 풀었으니까 이때부터 약간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뭘 추천해 드리냐면, 퀘스천 넘버 1까지 읽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단락 1까지 읽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단락. 자, 그런데 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퀘스천 넘버 2 한번 찾아보세요. 읽고 가서 다시 한번 답의 근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퀘스천 넘버 2에 대한 답도 못 구했어. 그러면 이제 다음 단락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어디를 틀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퀘스천 넘버 1을 읽었는데, 그리고 답의 근거를 찾으러 갔는데 첫 번째 단락이 끝날 때까지 답이 안 나왔다. 그러면 계속 내려가지 말고 일단 퀘스천 넘버 2 읽고 답의 근거도 지금까지 내가 읽은 거에서 찾아보자라는 게 저의 제안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상태로 하다가 이제 단락 2개가 누적될 때까지 답이 보이지 않으면,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 2개가 누적될 때까지 답이 보이지 않으면 다음 단락으로 가보자라는 거였어요. 이해하셨죠? 좀
혼돈되셨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답의 근거가 없다 그랬을 때 다음 문제로 갈 것이냐, 다음 단락으로 갈 것이냐. 첫 번째 단락을 읽고 첫 문제의 답을 구하지 못했다면 다음 문제에 가서 한 번 더 답의 근거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문제를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저 문제 2개가 누적되면 다음 단락으로 가보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이제 문제가 어려워질 때 얘기고요. 보통은 순서대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진 않을 겁니다. 좋아요. 그럼 첫 번째 1번부터 3번까지가 information인데요. 자, 기본 정보 파악 차원에서 난 뭘 해야 되냐면 제목 먼저 읽으셔야겠죠. 그래서 제목을 봤더니 Are you traveling to Sedona? 당신 세도나로 여행 계획 중이십니까? Be sure to check.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뭘 체크하냐? 다음과 같은 유명한 스팟들, 그러니까 관광 명소들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 지문의 특성이 여러분 뭐냐면 이 비서술형 지문이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이 글이 논리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기승전결로 딱딱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장소에 대한 소개 이렇게 짤막하게 나온 단락들의 집합이거든요. 자, 여긴 글의 흐름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는 것보다는 자, 문제가 원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거꾸로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지금 제목 보고 자, 기본 정보 파악 단계에서 봤더니 그냥 소제목들이 있고 단락이 딱딱 끊어지고 있어요. 자, 이거 확인하셨고 자, 이제 문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노란색 표시해 있는 것들 보이시죠? 특별히 이렇게 제목들, 소제목들은 미리 읽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목 읽고 그다음에 비서술형 지문인 거 파악했으면 소제목들 읽어주고 넘어간다. 이 정도가 기본 정보 파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시죠. What is being described in the booklet? 지금 보클렛에서 무엇이 설명되고 있는가, 즉 광고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제목만 좀 약간 봤어요. 그죠? 그런데 제목을 봤더니 아까 사실 첫 번째 문장에서도 관광 명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단계에서 문제를 풀어줘도 좋고요. 아니면 좀 더 트리키한 문제들, 약간 어려워지는 문제들은 여기서 답을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는 그냥 맨 마지막에 푸는 게 좋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의 특성상 지문에 기승전결이 있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문제가 원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읽을 거기 때문에 먼저 문제부터 공략하고요. 나중에 맨 마지막에 1번 문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번 문제부터 공략하고 1번으로 가자 그 얘기죠.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는 메이슨 뮤직 홀에 대해서 무엇이 infer, 자, 무엇을 유추할 수 있는가. 그냥 암시 문제죠. 그래서 일단은 이 메이슨 뮤직 홀이라는 걸 아까 우리 기본 정보 파악 단계에서 본 적이 있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 단락으로 먼저 찾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메이슨 뮤직 홀이라는 걸 읽었기 때문에 고득점 팁, 절대 키워드 위주로 이 단락을 훑어 나가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문제 보여드리면 자, 메이슨 뮤직 홀에 대해서 다음 중 맞는 것을 골라야 돼요. 자, 그런데 다음 중 맞는 사실은 여기 지금 보기가 4개예요. 좀 길죠. 그리고 단락도 문장 4개 정도가 돼요. 자, 이럴 때 여러분은 어디부터 먼저 읽어야 됩니까? 보기의 내용과 그리고 지문의 내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논리적으로 서술이 된, 그래야 좀 더 오래 기억하잖아요. 본문부터 먼저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런데 보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렇다면 보기 먼저 체크하고 거꾸로 지문 들어가는 게 좋겠죠? 이따 그런 문제 나오니까 다시 한번 적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읽을 때요. 절대 키워드라는 게 있죠. 뭐냐면 우리가 지문을 다 읽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지문을 가장 오래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문제화될 수 있는 단어들 위주로 내가 뽑아서 읽을 수는 없을까? 즉, 문제 풀 때 가장 큰 힌트를 주는 단어 위주로 밑줄하면서 읽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절대 키워드라는 걸 알려드릴 건데요. 그게 문제 풀 때 가장 큰 힌트가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답하고 직결되는 단어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고유명사는 절대 키워드죠. 그 이유는요. 고유명사는 지문에 나왔던 단어를 보기에서 보통은 재표현해서 정답으로 만드는데 재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고유명사니까. 그래서 절대 키워드라고 얘기하고요. 숫자 시간도 바꿀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위주로 답을 구하시면 되고요. 또 토익이라는 게 지문에서 상황 관계 아니면 사실관계를 묻기 때문에 보통 상황, 사실 이런 것들은 인물, 시간 위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요. 이 단어들이 또한 답을 찾는 데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부정적 단어 굉장히 중요하죠. 예, 부정적 단어가 들어가면요. 항상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그죠? 뭔가 좋은 내용을 얘기해도 지금 할 말이 많은데 부정적 단어가 등장했다는 건 그게 주제 목적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자, 고유명사 숫자, 시간, 부정적 단어 위주로 문단 보시면서 저도 제가 미리 노란색 해놨으니까 읽어볼게요. 자, 오픈 Tuesday to Sunday.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문 열죠. 9시부터 5시까지 열고요. 프리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 토익은 비용 많이 물어봐요. 공짜예요. 누구에게? Annual members에게. 그러니까 이게 1년 단위로 멤버십 제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멤버가 아닌 일반 대중들에게는 $10의 입장비가 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뮤지컬에 들어가는 입장료가 필요한 거죠. 이 뮤지컬은 세도나 로컬 오케스트라, 아까 봤던 그 세도나 지역명이죠. 제목에서 봤던 그 지역 로컬 오케스트라에게는 뭐다? 홈이다. 이 홀이 괜찮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제가 또 시간 관련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절대 교도 표시해봤고요. 정기적으로 아주 놀라운 콘서트를 엽니다. 근데 보통은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르는 콘서트들을 하냐면 클래시컬 뮤직부터 시작해서 현대음악 그리고 이븐 재즈까지 연주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들, 아까 제가 절대 키워드 말씀드렸는데 이 절대 키워드 이외에 이건 제가 그냥 토익 문제를 보면서 보통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러니까 제 경험 속에서 우러나온 것들인데 이런 단어가 나오면 또 정답하고 직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알아둘게요. 이것들이 약간 더 고득점용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가 나오면 항상 문제가 되고요. 특히 로컬 되게 좋아해요, 토익은. 로컬이 나오면 정답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뉴가 나오면 거의 주제 목적과 연결돼요. 뭔가 새롭게 나왔으니까 그 새로운 걸 발표하려고 지문을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체인지, 뭔가 변경되었을 때도 이게 어떻게 보면 뉴하고 상통되는 거죠. 어제까지는 이랬는데 오늘부터는 변경돼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 자, 이런 표현들 위주로 보통은 토익 지문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 단어가 나올 때 여러분이 동공을 크게 확장시켜서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여겨봐야 할 단어들이 free 여기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이제 local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고유명사로 쓰였지만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하시면서요. 자, 그래서 문제랑 연결해서 보면 이 뮤직홀에 대해서 다음 중 맞는 사실을 고르는 거죠. 첫 번째는 주말에만 연다. X. 이거 아니죠. Tuesday부터 연다고 했으니까. 자, 두 번째는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닫혀 있다. X. 세 번째는 클래시컬 뮤직만 한다. X. 네 번째는 yearly membership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아까 여기 annual 멤버들한테는 공짜라고 했으니까 이게 뭔가 yearly로 멤버십 제도가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annual이라는 이 시간 표현을 가지고 재표현해서 정답을 D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annual과 yearly가 재표현되는 동의어다라고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은 D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아까 우리가 기본정보 파악에서 봤던 소제목들에 있던 유명한 관광 명소 이 두 군데의 장소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지 않은 것. 저는 이렇게 낫이 나오면 낫에 이렇게 X를 해놔요. 동그라미 같은 거 해놓지 마세요. 나중에 O인지 X인지 헷갈려. 그래서 낫에 X 해놓고 나중에 맞춰볼 건데 지금 간단하게 A, B, C, D 보시면요. 앞쪽 단어들이 거의 똑같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주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포인트들 미리 먼저 보시면 나중에 비교하기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나트루니까 아닌 거를 하나 골라내고 맞는 걸 3개 찾아야 되니까 사실 지문을 샅샅이 뒤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기가 이렇게 간단하다면 보기부터 먼저 체크하고 지문으로 거꾸로 공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요. 이해하신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parking, 두 번째 beginner 얘기가 나오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 강아지 얘기 나오는지, 네 번째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free walking tour, 공짜 하이킹을 제공하는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킹, 비기너, 강아지, 공짜 이렇게 4개 기억하면서 본문 공략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나트륨 문제는 보기가 짧은 경우는 보기부터 먼저 읽고 거꾸로 공략합시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시작할 때 보기 먼저 읽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거기도 해요. 왜냐하면 질문에 뭐가 없어요. 거의 키워드가 없잖아요. 그냥 두 질문을 다 읽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기가 짧으니까 보기 먼저 공략하고 거꾸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보기 먼저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질문에 나왔던 여기 세도나 마운틴 트레일과 또 하나의 트레일 둘 다 읽고 서로 비교해가는 과정이니까 이런 문제는 원래부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기서 멘탈을 꽉 잡고 천천히 비교해서 풀어야지 여기서 우왕좌왕하다가 시간 다 보내면 안 됩니다. 그냥 이런 문제는 원래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이런 걸 풀려고 나는 다른 데서 시간을 줄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역시 여기 노란 거 위주로 키워드 표시해놨습니다. General Public, 일반 대중에게 열려있는 트레일이고요. 8시부터 5시까지 하고 공짜예요. 입장료가 공짜지만 파킹 피가 있대요. 파킹 얘기 나왔었는데, 그죠? 이럴 때 이제 문제 띄워놓고 수시로 비교하면서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 누구한테가 파킹 피가 있냐면 뭐 드라이빙에서 온 사람이겠죠. 그다음에 이 트레일은 perfect for family. 패밀리한테 좋다는 건 비기너한테도 좋다는 거죠. 비기너한테. 왜냐면 패밀리라는 게 뭐예요? 아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Since it's relatively. 왜냐하면 그 이유가 비교적 짧은 도보예요. 도보 여행이라는 뜻이죠. 하이크가. 그래서 너는 beautiful view. 굉장히 모두 좋다. 풍경도 좋고 redwoods도 있고 wildflower. 야생 그 꽃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free. 그다음에 입장료가 free인 거고 parking fee가 사불인 거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좋다라는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거랑 비교해 본 다음 답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봤더니 여기는 8시부터 5시까지 열고 프리 어드미션 비슷하고 파킹 피 있고 그죠? 그리고 재미있고 굉장히 moderate, 이건 적당한 온건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 정도 레벨이면 이것도 누가 갈 수 있다. fun, 게다가 재밌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 비기너가 할 수 있는 거 맞죠? 근데 이제 어떤 친구들은 여기서 너무 문제의 그 단어들에 너무 그 심취한 나머지 이게 왜 비기너냐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관광지 소개예요. 아니 아이들한테 좋고 재밌고 이러면 결국은 비기너가 갈 수 있는 코스 아닙니까?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이해하신 거죠? 좋아요. 그래서 이 하이크는 역시 뭐 뷰티풀 뷰가 좋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가게 되면 어떤 돌들이, 바위, 암석들이 형성되는 과정도 볼 수 있고 이 지역의 로컬 페이버릿 하이크 중에 하나이다. 이 지역 사람들이 자주 가는 도보 여행지 중에 하나이다라고 얘기했고 아까 봤던 우리 강아지 나오죠. 자, 강아지가 allowed 된다. 또 비록 그 강아지들이 must be kept 유지되어야 한다. on leash. 그럼 이 leash가 뭐예요? 우리 강아지 그 끈 있죠. 목줄이라고 하나? 그 목줄을 얘기합니다. 좋아요. 강아지 들어갈 수 있대요. 오케이. 그럼 이제 비교하면 되겠네요. 아까 봤던 free, 그 다음에 parking fee, 그리고 비기너한테 좋다라는 건 다 공통이 되어 있지만 강아지 얘기는 여기밖에 안 나오니까 바로 문제 띄워서 정답을 뭐로 봐야 된다? C번으로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양쪽 트레일 다 allow, 허락한다, walking dog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중요한 건 여기서 여러분 walking dog이 걷는 강아지가 아니라 자, 워크를 타동사로 쓰게 되면 삼형식 동사로 쓰게 되면 누구누구를 그러니까 걸리우다, 그러니까 강아지를 산책시키다 이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파트 1에 The girl is walking the dog 그러면 소녀가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walking이라는 건 동사고 자, allow라는 동사가 뒤에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자, walking이 뒤에 강아지를 목적으로 취하는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걸 허락한다라고 해석하셔야겠고요. 자, D번에 여기 있죠. Free walking tour. 자, 이거는 이 free가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단순한 명사밖에 못 꾸미는 거 알죠? 동명사 못 꾸며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보 여행 이렇게 명사 2개가 합쳐진 복합 명사를 free라는 형용사가 꾸며준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제가 괜하게 문법으로 좀 들어갔나요? 자, 어쨌든 문법 공부하시는 분들 한 번 더 도움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정답은 C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1번 문제 우리 맨 마지막에 표기했었잖아요. What is being described in the booklet? 사실은 제목마도 금방 알 수 있었지만 이런 류의 문제들은 맨 나중에 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기 봤더니 이거 지역 랜드마크가 뭐예요? 기념이 되는 그 장소죠. 거기로 가는 direction, 길 안내. 두 번째는 로컬 뮤지션에 대한 정보. 연락처 이런 뜻이죠. 세 번째가 fee change, 다가오는 임금 변화. 네 번째가 지역, 그다음에 관광 명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되겠죠. 4번부터 8번까지 광고 그리고 커버 레터인데 이 광고라는 게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상품 광고, 또 하나는 구인 광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거는 구인 광고라서 굉장히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먼저 제가 전형적인 패턴을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할 거고 저 커버 레터는 커버링 레터 이렇게 해서 ing 부터 똑같거든요. 같은 뜻인데 첨부 문서 또는 설명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지문 문제 푸는 방법 일단은 지문이 2개라서 우리가 싱글 문제 풀었던 방식과 약간 달라요.
지문이 두 개니까 좀 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문제의 포지션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문제 세 개를 먼저 읽고 그리고 두 개는 나중에 읽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고 하니 문제 세 개를 먼저 읽고 첫 번째 지문을 공략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문 들어가기 전에 나머지 두 문제를 읽겠다는 거죠. 그래서 두 지문의 기본 정보와 관계 파악한다. 그래서 요거 이 글의 특성이 뭔가 이렇게 파악하는 거. 그다음에 요거의 또 글의 특성이 뭔가 이렇게 파악하시고요. 두 번째 관계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관계 파악. 이렇게. 이게 어떤 관계인지. 자, 그다음에 문제 세 개 먼저 읽고 첫 번째 지문하고 나머지 두 개 읽고 두 번째 지문 공략하면 된다는 건데 이게 은근 하다 보면은 이게 패턴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계 문제의 가능성. 자, 싱글 지문과 다른 점이 연계 지문은 그러니까 두 지문 연결 지문하는 그 연계 지문은 연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계 문제의 가능성은 어떤 거냐면 보통은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이 돼요. 예를 들면 문제에서 나는 분명히 이 단어의 답의 근거를 본문에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완벽하지 않아. 그러면 그때 이거는 다른 지문을 보고 문제를 풀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근거가 확실한데 답이 보이지 않을 때는 내가 답을 못 찾은 건가가 아니라 연계 가자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분적인 추론을 가능하게 하고 참조사항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advertisement and cover letter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게 비서술형 지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셨겠지만 뭔가 이렇게 단락이 기승전결로 쫙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간단한 소개가 있고 그다음에 바로 의무, 해야 할 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서술형 지문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자, 이런 비서술형 지문은 자, 문제가 원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읽는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우리 먼저 문제를 읽고요. 나중에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만 찾아서 읽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고 하단에 나오는 서술형 단락은 미리 읽어두자.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인고 하니 지금 내용이 앞에 잠깐 소개가 이렇게 있고 점점점 점점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다음에 맨 마지막 단락에 또 이렇게 서술형 단락이 있잖아요. 이런 서술형 단락들은 꼭 읽어주는 게 좋다. 언제? 미리.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거는 글의 제목이 없으니까 이게 제목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니까 한번 미리 읽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busy upscale insurance fir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미드타운 맨하탄에 있는 아주 어떠한 보험회사가 찾고 있다? 고객 서비스 직원. 어디에서 일할? 그 회사의 캔자스 브랜치 지점 그리고 매니저도 찾고 있는데 어디에 추가할 커스터머 케어 팀에 추가하겠대요. 근데 그건 또 텍사스에 있다네요. 그러니까 지금 2명을 모집하고 있는 건데 자, 이때 이제 upscale이라는 단어를 좀 볼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things that are upscale 이렇게 얘기하면 자, 이거를 이렇게 씌울게요. 이거 빼고 upscale 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rich people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것들은 굉장히 하이 클래스, 사람들이 하이 클래스고요. 또 하나는 그 물건들이 주로 잘 만들어졌고 아니면 그냥 비싼 가격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주로 업스케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기 인슈런스 폼은 어떤 회사냐면 주로 상류층을 위한 보험을 만드는 회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반대말은 그냥 칩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이 단어 또는 pricey 그러면 비싼의 뜻이니까 같이 정리해서 외워두시고요. cheap 이런 뜻도 괜찮습니다. 반대말로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겠죠.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보험회사가 구인 광고를 내고 있는 거예요. requirement가 굵은 것이니까 저 미리 한번 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서술형 단락 보시면 이 포지션은 full time이래요. 그리고 offers medical benefit 즉 의학적 혜택을 제공한다니까 의료 서비스 같은 거, 의료보험 같은 거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연봉이 3만 불에서 4만 불 정도가 되고 자, 뭐에 따라서 좀 다르냐?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서라는 전치사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험에 따라서 3만 불에서 4만 불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자, 관심 있으면 보내라. please fax resume 이력서랑 cover letter를 보내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고유명사니까 제가 지금 핵심 키워드 처리했습니다. 당연히 뭐 인사과니까 요즘은 인사과를 휴먼 리소스, 인력개발 이렇게 부르지요. 그래서 요 부서로 보내세요라고 지금 마지막 서술형 단락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hiring manager한테 보내는 편지니까 좀 아까 봤던 그 구인 광고를 보고 이력서 같은 거 제출하는 이 사람의 커버 레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력서를 첨부하는 이유를 얘기해주는 커버 레터 설명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제목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날의 고객 서비스 지향 사회에서 timely, 굉장히 시기적절하고 friendly, 다정하고 프로가 굉장히 적극적인 서비스가 추구가 되죠. 뭐 하기 위해? 미래의 비즈니스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라고 이렇게 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객 서비스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 고용해줘. 뭐 이런 뜻으로 내용이 펼쳐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편지가 이렇게 쭉 이어지고 마지막에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컬럼버스 오하이오 주에 있는 컬럼버스에서 보낸 사람인가 봐요. 보통은 이렇게 구직자 같은 경우는 소속이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직업이 없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보통은 소속이 안 나오면 고객 또는 지원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문제 우리 세 개 미리 읽고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지금 기본 정보 파악이 된 단계에서 그 두 지문의 연계 그 관련성을 좀 확인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3개 읽어야 되니까 4번, 5번, 6번 미리 읽고 들어갈 건데 지금 4번 문제가 뭐냐면 이 적 포스팅, 이 구인 광고는 어떤 직책을 위한 것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두 번째는요. what skill, 어떤 스킬을 지금 편지를 보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가. 근데 그 스킬에 대한 부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스킬이 어떤 스킬이냐. 지금 광고에 게재된 requirements, 그러니까 요구사항이니까 자격 정도가 되겠죠. 그걸 충실하게 만족시키는, 그죠? 만족시키는 스킬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지금 구인 광고에서 자격하고 그리고 아래 편지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쓴 사람의 경험하고 둘이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계 문제 느낌이 좀 있지요. 자, 그래서 6번 문제 보시면 어떤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까? 지원하기 위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4번 어떤 직업을 포스팅한 거냐. 그리고 두 번째 5번 문제는 양쪽 지문을 다 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지문 2로 미뤄두고요. 그리고 이제 6번 문제는 맨 마지막 아까 다큐ment 어떤 서류 제출해라 이런 거 나왔었죠. 그래서 미리 우리가 4번하고 6번은 미리 풀 수 있겠다라는 감이 온 상태고 이건 5번은 지문 2로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이 구인 광고는 굉장히 전형적으로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형적인 패턴을 먼저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구인 광고 나왔을 때 쉽게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인 광고는 거의 다 비서술형 지문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패턴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정리해두면서 나중에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직책과 직종이 나오죠. 우리는 어디에서 일할 누군가를 모집합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근무지, 회사명이 처음에 나옵니다. 보통은 왜 회사 이름 뭐 이쪽으로 연락하세요 이런 것들은 주로 아래쪽에 나오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특히 비즈니스 레터에서. 그런데 이 구인 광고는 어디서 일할 누구를 모집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무지, 회사명이 위쪽에 나오니까 어디서 일하게 될 것인가 그러면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을 공략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담당 업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게 될 누군가를 모집합니다. 이럴 때 누군가를 모집합니다. 그 위에 어디서 일하게 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장소도 알 수 있고요. 아니면 누구 밑에서 일하니, 즉 직속 상사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는 게 이 첫 번째 단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직속 상사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보통 놓치는 게 이 근무지 회사, 또 하나 직속 상사, 요거를 좀 아래쪽에서 공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요거를 위쪽으로 좀 끌어당기자가 제가 지금 정리해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수 자격 요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때 이제 학력, 경력, 기술 같은 거 그래 중반부에서 찾을 수 있겠고 맨 마지막에 이제 자격이 돼야 대우를 해주죠. 다시요. 자격이 돼야 대우를 해주는 거니까 자격이 먼저 나오고 대우가 아래쪽에 나온다. 그때 이제 그 대우라는 게 급여 또는 복지 정책 같은 건 하단에서 찾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원 방식, 제출 서류, 마감일 뭐 당연히 맨 하단에 나오겠죠. 자, 이렇게 구인 광고 전형적인 형태를 좀 알아봤고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아까 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아까 우리 이 부분을 읽었었잖아요. 그러면 4번에 대한 답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어떤 직책을 구인 광고로 내고 있는 거니에 대한 답은 앞쪽에 커스터머 서비스 레프레젠터티브를 구한다고 했고 뒤쪽도 커스터머 케어 팀에 추가할 매니저를 뽑고 있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 A, B, C, D 중에서 어떤 공과 비슷하냐? A번 보험회사 직원 탈락,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 오피서 탈락, 세 번째 커스터머 케어
staff 이렇게 얘기했죠. staff라는 게 직원이니까 manager, representative를 다 아우르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자, representative는 직원, manager는 뭐 당연히 여러분 아실 테고 관리인 두 개를 섞여서 그냥 staff라는 표현으로 옮겼고요. 이 staff의 동의어로 자, employees 이거 볼 수 있겠죠. 자, 또 하나는 employees는 복수형인데 이 staff는 뒤에 s가 없잖아요. staff 자체가 직원들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C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5번 문제 지나가고 6번 가겠습니다. 자, 6번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아까 우리 구인 광고에서 맨 마지막 단락 그쪽이 서술형 단락이었기 때문에 미리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팩스를 보내라. 이 팩스란 단어랑 submit과 동의어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resume and cover letter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서류명을 지금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submit이란 단어랑 팩스 이렇게 해서 재표현 노린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A번.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6번 문제까지 알아봤으니까 이제 5번 문제는 두 번째 지문을 읽어봐야 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지문으로 가지 말고 자, 뭐가 포인트냐면 7번, 8번을 먼저 읽고 공략하자. 이게 생각보다 자꾸 까먹어요. 풀다 보면. 왜냐하면 첫 번째 지문을 다 읽었고 거기에 대한 해당 문제를 읽었기 때문에 나는 보통 두 번째 지문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자, 이때 7, 8번 문제를 즉 나머지 문제를 미리 읽고 들어가자. 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럼 7, 8번 문제 읽겠습니다. 7번 어디서 미스 슈왈츠 이거 아까 편집을 한 사람이죠. 어디서 일할 것인가 이거 답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 위쪽에 나온다. 기억나시죠? 이런 거 하나 팁으로 알려드렸고 두 번째 요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건 이제 아까 읽다가 단어 나오면 해당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7번 어디서 일할 것인가 언머스트가 무슨 뜻이냐를 미리 인지한 상태에서 두 번째 지문 들어갔는데 이때 어떤 스킬을 이 사람이 가고 있는지 그게 job advertisement의 어느 부분에 부합하는지까지 같이 챙겨서 읽으셔야 됩니다. 좋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뭐 요새는 고객 서비스가 중요하다라고 아까 우리 편지 기본 정보 파악 단계에서 읽었죠. 그래서 그 뒤쪽으로 좀 읽어보면 고객의 충성도가 정말로 영향을 받는다. 언제 영향을 받냐면 당신의 직원, 당신이 right service retail professional을 뭐 할 때 고용할 때 고객 충성도가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여기서 right이라는 건 뭐 올바른이고요. 그다음에 service retail, 여러분 retail이라는 게 뭐죠? 그냥 판매죠. 그러니까 서비스 판매 전문가를 고용할 때라고 했어요. 자, 어떤 전문가냐? To represent 대표할이죠. 당신을 여기서 당신이라는 건 뭐 당신의 업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당신이 뭐 할 때? 당신의 가치 있는 요 value도 하고 value of라고 동의어예요. 알아두십시오. 가치 있는 고객들을 도와줄 때 당신이 고용한 사람이 정말 괜찮은 전문가라면 그게 고객의 충성도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뒤쪽으로 더 읽어볼게요. 나의 오랜 경험인데 어디서면 서비스 인더스트리에서의 경험이래요. 그게 나한테 가르쳐줬어? 내가 어떻게 meet and exceed 각각의 고객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고 심지어 초과하는지 서비스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 판매하는 서비스. 나 지금까지 모든 타입의 커스터머스 고객들을 도왔어. 그리고 모든 세팅에서 뭘 사용해서 전문적인 자 이건 전문적인이라는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전문적인 멀티태스킹 기술을 사용해서 그래서 나는 알게 되었다. acquiring 뭐 하는 거? 획득하는 거. 그리고 충성도 있는 repeat business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plus as well as죠. 그리고 당신 비즈니스에 대한 소문이죠. 월드가 뭘 통해서 이런 충성스러운 고객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모든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머스가 어떤 뜻이 될 것 같냐? 그러면 로열, 충성보다는 greatest가 좋겠죠. 자, 오리지널이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원래의 또는 독창적인 뜻이 있으니까 답될 수 없고요. 역시 이거 넓은이니까 정답을 뭐로 할까요? B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 greatest 하나 구했고요. 자, 이제 어디서 일할 것인가와 어떤 스킬을 갖고 있는가만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뒤쪽 좀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더 나은 exposure, 노출, 당신 회사에 대한 노출과 그리고 더 엄청난 시장 마케팅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위해 당신 회사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중요한 것은 업무이다. 어떤 업무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번 성공적으로 라는 뜻이죠. 자, 이어서 읽을게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엑셀런트한 트레이너이다.
뭐 했던 계속적인 성공을 이끌어왔던 알겠죠? 자, 뭘 함으로써 by ing 나오고 있죠? moral 이게 뭐예요? 윤리죠, 윤리. 윤리를 세우고 직업 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팀의 자신감을 유지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트레인시킨 거예요. 뭐 하기 위해? 세일, 판매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people skill을 개선시킴으로써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업팀 교육시킨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뭘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people skill을 사용해서 그래서 나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내 팀과 효율적으로 communicate, 의사소통하는 능력은 지금까지 필수적이었다. 전체적인 팀의 성공에. 그래서 당신과 인터뷰하는 게 정말 기쁠 것 같고 나 너로부터 곧 소식 듣길 원해라고 지금 인터뷰 요청서를 보내고 있는 거죠. 자신이 날 뽑아줘라고 하고 있는 건데 자, 이때 스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여기 communicate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communicate 할 수 있어. 그런데 자, 위쪽에서 아까 그 구인 광고에서요. must be personable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이 둘 다 매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personable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If you are personable, you are friendly, 다정하고 and get along with, 사이좋게 지내 누구랑 다른 사람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sociable이라고도 하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나중에 도움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B번의 communicative skil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지금 연계 문제 하나 구했죠. 근데 마지막으로 7번. 자, 어디서 이제 일하게 될 것인가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약간 연계 냄새가 나는 게 아까 첫 번째 단락에서 직원들은 직원 하나 뽑는데 그 사람은 캔자스에서 일할 거고 자, 매니저는 텍사스에서 일할 건데 이 사람이 직원이 될지 매니저가 될지는 자, 이 사람 편지 내용을 읽어봐야겠고 자, 그 편지 내용과 맞춰서 아까 자격 부분에 보시면 지금 이거 학사학위 아니면 예전 경험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매니저 포지션은 둘 다 있어야 된대요. 근데 지금 이 사람 학위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이 일할 곳은 어디다? 캔자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7번 문제도 같이 연계 문제로 더블 지문인데 연계 문제가 2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7번 문제에 대한 답까지 좀 찾아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3중 지문은요. 편지, 이메일, 광고 이렇게 3개 연결될 거 보실 건데 이 광고는 구인 광고는 아닙니다. 상품 광고라서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중 지문은 2중 지문과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2중 지문에는 적어도 연계 문제가 하나, 지금처럼 좀 난이도가 있거나 그럼 둘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되는데 3중 지문은 무조건 2개예요. 무조건 2개. 그리고 3개까지 저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연결해서 나올 수 있고요. 아니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오거나 그리고 어려우면 1, 2, 3 이렇게 다 연결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지문의 기본 정보와 관계 파악하는 건 이건 2중 지문 때와 마찬가지고요. 지문을 읽기 전에 문제를 먼저 읽는데 여기서 좀 다른 점이 지문이 3개라서요. 어느 정도 1, 2번의 답은 초반부에 나오고 그리고 중반 2, 3, 4 정도는 중반부에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5번 같은 것들은 맨 마지막에 나오거나 아니면 연계 문제가 나온다든가 이런 정도의 포지션이 약간은 있기 때문에 지문 읽기 전에 문제 미리 읽고 들어가는데 보통 뭐 첫 번째 지문 읽기 전에 위에 한 2개, 두 번째 지문 읽기 전에 또 아래 2개, 그리고 마지막에 읽기 전에 맨 마지막 문제 이렇게 연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둘둘 하나로 나눠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개 읽고 첫 번째, 2개 읽고 두 번째, 마지막 하나 읽고 세 번째 지문 들어가는 얘기예요. 자, 다음 지문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전 지문을 완독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분명히 문제에서 1번, 2번을 냈어요. 1번, 2번을 읽고 지문으로 들어갔는데 나는 지문을 다 읽지도 않았는데 이미 답을 구했어. 너무 기분이 좋아 지금. 그래서 아싸 3번 문제 읽어야지 하고 3번 문제를 읽으면 3번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문 2에서 언급된 바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나는 막 흥분해서 바로 지문 2로 간단 말이야. 그럼 내가 놓친 데가 어디? 여길 내가 놓친 거야.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연계 문제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니까 그런 사태를 우리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두 번째 지문 가기 전에 첫 번째 지문을 계속 완독하는 연습. 저도 하다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완독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연습 되게 중요합니다. 좋아요. 이 연습은 여러분이 시간 관리하는 방법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냥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험 보러 가기 전에 2시간 동안 똑같은 상황에서 토익 문제를 한번 풀고 가면요. 정말 점수가 훨씬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러면 저희 편지, 이메일, 애드버타이즈먼트 먼저 기본 정보 파악할 건데 여기 봤더니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냐면 뭐 공원이야. 그죠? 공원하고 레크리에이션. 공원이
그 공원도 있고 아니면 오락도 같이 하는 어쨌든 곧 대문자니까 그 단체가 있나 봐요. 그런 기관의 친구들에게 그 친구가 무슨 친구일까요? 좋아요.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비서술형 지문도 같이 섞여 있어요. 친구들한테 보내는 편지인데 봤더니 플래티넘 스폰서도 있고 두 번째 골든 스폰서, 실버 스폰서 이렇게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들은 미리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그렇게 하고 아까 보낸 사람이 모니카 실바라는 사람인데 이게 자선 모금 운동 그죠? 이게 기금 마련이죠. 기금 마련 이벤트를 담당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보통은 아까 프로그램 명이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여기 스폰서. 그러니까 어떤 기관한테 좀 후원 좀 해달라고 보내는 편지겠구나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기본 정보 파악이고요. 두 번째는 이메일이죠. 이메일인데 이벤트 스폰서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좀 아까 봤던 그 광고를 보고 그 편지를 보고 어떤 사람이 글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담당자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스폰서에 대한 내용이 주제니까 굳이 첫 번째 문장 안 읽어도 좋을 것 같고 맨 마지막에 보내는 사람 소속을 맡더니 베이슈즈라는 회사에 미안칸한 사람이에요. 좋아요. 그러면 세 번째는 광고죠. 광고인데 제목을 봤더니 5km run 달리기죠. 달리기 for Red Rocks Park. 아까 첫 번째 편지에서 봤던 기관명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기관에서 어떤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이벤트를 해요. 이벤트를 하고 그게 날짜 나와 있는데 스폰서드 바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베이슈즈 컴퍼니하고 앞에 로고가 제가 좀 허접하게 그려봤습니다. 로고 관련 문제가 나와서요. 좀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신발이 없어서. 좋아요. 그러면 베이슈즈 컴퍼니에 의해서 후원받는 광고 내용이 뒤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광고가 이어지고 이제 우리는 문제를 읽을 건데 두 문제 읽기로 했었죠. 두 문제 읽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편지냐? 이 편지는 도대체 타겟이 누구냐를 묻는 거죠.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를 나중에 찾으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뭐 후원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후원자가 누구냐를 묻는 거죠. 그래서 10번은 편지 첫 번째 단락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걸 묻는 거니까 저희 빠르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9번, 10번 문제 찾아서 이제 레터를 한번 읽어보기로 하죠. 친구들이야. 너도 알다시피. 그러니까 뭐 기관들이겠죠. 후원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We are dedicated. 우리는 어떤 단체냐면 건강.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헌신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recreation 이런 게 나와 있나 봐요. 뭘 통해서 하냐면 굉장히 액티브한 무브먼트, 운동이에요. 이런 운동, 캠페인 이런 것들이죠. 이거를 장려함으로써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신에서 우리가 현재 편지를 쓰고 있는데 자 초반부에 I'm writing to 부정사 뭐 거의 주제 목적의 정석이죠.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를 묻는다면 답은 반드시 여기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유를 묻는 게 아니라 대상이 누구냐가 문제였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게요. Your company. 자, You가 지금 두 번째 나오고 있죠. 대상이 누구냐를 묻는 거니까 우리는 You란 단어에 집중해서 보아야겠습니다. 너네 회사가 좀 become a corporate sponsor. 기업 스폰서가 좀 돼주길 하고 바래. 라고 편지를 쓰는 이유죠. 그럼 너네 회사니까 아무래도 기업가 정도 되겠고요. For our annual.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annual. 매년 한다. 보통 이거 문단 처음에 깔아놓고 맨 마지막에 다음 중 사실인 것은 이건 처음 열리는 행사다. 뭐 이런 거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annual 딱 포인트 잡아놓고 이 펀드레이징 이벤트의 스폰서가 돼달라는 거구나. 그리고 이 레이스, 이 5km run. 다르게 레이스라 표현했죠. 이 레이스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금은 다 사용된다. 어디에 뭐 하기 위해 좀 더 많은 bathroom facility를 짓기 위해 공원에다 할 건가 봐요. 인사이더 파크뿐만 아니라 기존의 벤치들도 renovate 다 수리해야 된대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your company라는 건 friends일 텐데요. 보통 기관, 뭐 회사가 되겠죠. corporate sponsor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언급했기 때문에 자 이것과 그 이어지는 내용의 이번 이벤트는 아주 광범위하게 커버가 된대요. Our local press. 자, 로컬이라는 단어 우리가 절대 키워드 이외에 눈여겨봐야 할 단어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컬 한 번 더 노란색 해봤고요. 1000명 이상의 관중들도 오게 될 거래요. 그죠? 그렇구나. 그리고
would give amazing press coverage. 여기 press라는 단어가 지금 두 번 나오고 있어요. 지역 언론기관들이죠. 언론기관들이 와서 엄청나게 취재를 해가겠다. 자, coverage. 언론 나오고 coverage 나오면 보통은 취재, 기사, 취재를 얘기합니다. 해갈 거고요. 만약에 보험회사 나오고 coverage가 나오면 보험회사에서 적용해주는 보상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커버했다는 건 기사로 내보냈다는 취재를 얘기합니다. 취재를 해갈 거고요. 그래서 너의 브랜드의 가시성이 높아진다. 비주얼이 보이는 거니까. 후원해라. 너네 로고, 이름 이런 거 박아줄게.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좋아요. 그렇다면 너 누구니? 로컬 프레스, 로컬이라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로컬 프레스에서 나와가지고 뭐 할 거야? 취재를 할 거니까 너네 브랜드의 가시성이 높아진다. 이런 단어들로 추적해 볼 때 A번에 대상은 광고의 회사의 누구다. 이게 중역들. 두 번째는 지역 기자들 아닌 거고, 세 번째는 로컬 비즈니스 오너들. 이게 딱이죠. 광고회사 중역들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A번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파크 센터. 이거 대문자인 거 보니까 여기 파크에 있는 센터 기관인가 봐요. 거기 직원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 몇 번이다? C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10번에 메저빌리티 하나 더 이제 찾으러 갈게요. 이게 뭐 브랜드가 잘 보이게끔 만들어주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A번 보면요. 뭔가를 위해 시간을 만드는 어떤 act, 활동. 두 번째는 알려진 것으로 보이는 상태. 그죠? 유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시성이라는 건 회사가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회사가 얼마나 대중들에게 노출이 되는지 그 인지도를 얘기하는 거라서 정답은 B번으로 보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세 번째는 또 비밀을 폭로하는 행동. 그리고 네 번째는 뭔가 분명한 상태. 잘 보이는 상태. 이거는 그냥 사전적 의미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여기는 브랜드가 유명세를 타는 거니까 B번으로 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아요. 저희가 여기까지 읽었고 이제 편지에 나온 내용을 대충 읽었으니까 11번, 12번 문제 먼저 읽고요. 두 번째 이메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1번에 어떤 레벨의 스폰서십, 아까 무슨 스폰서 출이 있었잖아요. 어떤 레벨의 스폰서십을 이 베이스 슈즈 컴퍼니가 참가하게 될까요? 어떤 프로그램에? 그리고 두 번째는 제니퍼 밀즈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음 중 맞는 사실은을 고르면 됩니다. 연결해서 이제 볼게요. 아까 우리 이메일 여기 기본 정보 파악에서 했던 거니까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되었듯이. 그러니까 예전에 먼저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첨부한 게 뭐냐면 우리 회사의 로고, 사본입니다. For your event, 당신 이벤트의 프로모션을 광고성 자료를 위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광고성 머티리얼이라는 건 뭐 소책자나 뭐 팜플렛이나 아니면 취재 기사거리로 나갈 것들 관련된 모든 자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번 이벤트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니까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지금 보낸다는 게 회사 로고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레벨의 스폰서 프로그램에 이 회사가 참여할 것인가가 문제니까 가서 로고랑 네임 나오는 거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이름 당연히 나오는 거고 로고, 그런데 로고 들어가는 게 스폰서가 두 개예요. 하나가 지금 보였던 플래티넘, 또 하나가 골든. 좋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아직은 문제를 못 풀겠네요. 따라서 이 두 개를 뭔가 구별 지을 좀 더 부연 설명이 우리는 필요한 건데 다음 단락 가서 봤더니 커뮤니케이션 부서의 바이스 프레지던트죠. VP. 바이스 프레지던트인 제니퍼 밀스. 이 이름은 아까 문제에서 봤던 이름이니까 문제 두 개 동시에 풀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시상식에 참가할 거래요. 누굴 만나기 전에? 몇몇의 위너를 만나기 전에. 자, some of the winner. 넣을게요. 만나기 전에. 그래서 알려주세요. 이게 가능한지 이런 일이. 그렇게 약속 좀 정해서 알려다오. 이런 얘기죠. 또한 몇 시에 그녀가 도착해야 하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픽스된 상태에서 시간을 좀 알려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 위너들을 만나기 전에 시상식에 참가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스폰서 프로그램 두 개 중에서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위너들을 만날 거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프라이즈를 준다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프로그램? A번의 스폰서 프로그램이 되겠고 플래티넘이 되겠고요. 자, B번 부연 설명은 뭐 VIP 티켓 준다 이런 내용이니까 당연히 쉽게 A번이 답인 건 찾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첫 번째 연계 문제 풀어봤습니다. 좋아요. 그럼 12번에서 마지막 연계 문제 나올 것 같죠? 아니면 뭐 13번 아직 안 읽었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에서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 이메일 다 읽은 상태니까 그리고 중간에 스폰서 과정이 나와 있는 것들은 비서술형 지문이기 때문에 문제가 원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읽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읽지 않기로 하고 저희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12번 문제 풀고 나서 바로 13번 문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12번 문제는 제니퍼 밀즈에 대해서 다음 중 어떤 것이 사실인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제니퍼 밀즈에 대한 내용을 읽었으니까 바로 한번 보기 선택을 해볼게요. 뭐 아니면 나중에 또 풀면 되죠. 끝까지 다 읽고 나서 맨 마지막 지문까지. 공원에서 이벤트를 하는 책임자이다. 아니죠. 스폰서 관련 회사의 바이스 프레지던트 커뮤니케이션 부서에. B번 레이스에 참가한다. 여기는 아까 어디 참가한다 그랬죠? 시상식. 그러니까 아니죠. 세 번째 시상식에서 상을 준다. 참가하는데 그리고 위너들도 만나는데 상 준다는 건 아까 우리 플래티넘 스폰서 내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리포터다. 리포팅하는 사람이니까. 좋아요. 그러면 찾아가서 답의 근거까지 알아봅시다. 스폰서 프로그램의 부연 설명이 나와 있는 이 부분과 그리고 아까 그 부연 설명, 그 제니퍼 밀즈에 관련해서 나왔던 글과 내용을 추려봤을 때 결국은 세리머니에서 어워즈를 프레젠팅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C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연계 문제 벌써 2개나 풀었네요. 네, 2개 풀었고요. 마지막 13번 문제 읽고 나서 광고 들어가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럼 13번 문제 가겠습니다. 이벤트에 대해서 다음 중 사실인 것은 무엇이 나타나져 있나요? 결국은 질문에 키워드가 한 개도 없어. 그죠? 그래서 그냥 보기부터 공략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가 없는 일반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은요. 사실 지문과 보기의 길이를 좀 비교해 보셔서 만약에 보기가 짧아요. 그럼 보기부터 읽는 게 좋고요. 그죠? 어차피 전반적인 내용을 다 묻는 거기 때문에 이거 다 읽고 나서 보기 보면 까먹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딱딱 우린 시간이 관건이니까 보기가 너무 짧아. 그럼 보기 먼저 읽고 본문 공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좋아요. 그러면 근데 지금 좀 내용이 어때요? 있고. 그런데 뒤에 나온 이메일이 더 길기 때문에 미리 보기 먼저 저는 보는 걸로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다. 이거 아닌 거 우리 어디서 알았어? 맨 처음에 애니얼에서 알았죠. 이거 굉장히 전형적인 스타일로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문제 몇 번 풀어보시면 금방 나오고요. 행사 보통 소개할 때 애니얼 또는 yearly 뭐 이런 표현 아니면 every year 이런 것들 그냥 끝에 한번 딱 던져주거든요. 문장 끝에. 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문제 많이 내니까 알아두시고요. first time은 아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runners will start from 러너들은 Red Rocks 이벤트 센터에서 뛰기 시작할 것이다. 이건 광고에 나오겠다. 지금까지 읽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그다음에 세 번째, 뛰지 않는 사람들도 참가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뛰지 않는 사람은 참가할 수가 없구나. 이거 아직 읽은 적 없고. 그 네 번째, 스페셜 퍼포먼스도 하게 된다. 아직 이벤트 광고를 읽은 적이 없으니까 결국은 BCD를 먼저 보고 지문 공략하면 될 것 같은데 BCD에서 BC는 딱 스타트 보면 될 것 같아요. 스타트. 그 다음에 non-run, 뛰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퍼포먼스. 이렇게 세 개 기억하고 자 광고 공략하면 될 텐데 아까 우리 여기까지 읽었죠. 광고 회사 이름 나와 있는 거고 로고랑.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죠. 러너들은 파킹lot A에서 출발한대요. 이 레드락 파크스에서. 그리고 어서 끝난다. 레드락 이벤트 센터에서 끝난대요. 그럼 비교해서 빨리빨리 보시면 되겠죠. 마저 읽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모든 참가자들과 스펙테이터가 뭐죠? 이게 이제 관중들이니까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도 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거 끝나고 나서 포스트 레이스까지
근데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게 돼? 스낵도 제공하고 음료, 알코올까지 제공하게 된대요. 그리고 스페셜 뮤지컬 콘서트를 하게 되니까 그게 퍼포먼스하고 연결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누가 하게 되냐면 학생들인데 새로운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으로부터 온 학생들이 하게 될 거고 뿐만 아니라 그때 레이스 위너들을 위해서 어워즈 세레머니 시상식까지 같은 날 다 주최하게 됩니다. 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먼저 보기부터 공략했던 키워드들과 연결해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first time이 아닌 거 제가 한번 설명했지만 이따 근거 보여드릴 거니까 일단 물음표 해놓고요. 그리고 시작이 Red Rock Event Center인데 여긴 시작이 파킹 롯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X, 그죠? 세 번째, non-runner는 못 들어가. 아니 들어가. X.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스페셜 퍼포먼스를 하게 된다. 이게 바로 뮤지컬 콘서트를 퍼포먼스로 잡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당연히 D번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첫 번째 편지에서 보통 이런 건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저 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잡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키워드 먼저 표시해 놓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annual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first time이 아니다. 이거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끝까지 난 모든 노력과 질을 뺐단 말이야. 근데 맨 마지막에서 문제 풀라는 게 첫 번째에서 그냥 살짝 넘어갔던 단어였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번 문제의 정답 D 아까였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연계 문제 이렇게 두 개 풀어봤어요. 그죠? 두 개 풀어봤고요. 스페셜 잠시만요. 네, 양쪽 지문 연계해서 봤으니까 연계 문제 맞군요. 이것도 약간 연계 문제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죠? 연계 문제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보면 이제 연계 문제가 한 3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이렇게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 저랑 같이 이 문제 풀어보시기 전에 여러분이 미리 풀고 오는 거 그래야 더 강의가 이해되는 거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까 시작할 때 미리 풀고 오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안 해서 저 한 내내 굉장히 불안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미리 풀고 들어오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럼 전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월 토익 예상 문제 특강 다 풀어보셨죠? 오늘 제가 강의하면서 정리해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끝까지 보시니까 저 나름대로 보답을 좀 해드리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8-7의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답은 재표현된다. 아시죠? 계속 지문에 봤던 단어들이 보기로 변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재표현에 한계가 있는 거 아시죠? 첫 번째 고유명사. 이런 재표현하기 어려운 단어들을 찾아서 공략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렇게 재표현되기 어려웠던 단어들은 고유명사가 탑이고 그리고 시간적 표현 그리고 숫자 그리고 또 하나가 부정적 단어였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7의 법칙 두 번째 지문은 다 누구나 끝까지 읽어야 한다. 그게 바로 연계 문제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연계 문제의 가능성은 어디서 찾는다? 내가 질문의 키워드를 찾아내고 답의 근거를 본문에서 찾았는데 답이 없어. 그럼 내가 틀린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분명히 다른 지문에서 답을 찾으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였어요. 아시겠죠? 예. 첫 번째, 재표현에 한계가 있는 단어들 위주로 지문을 공략한다. 두 번째, 다 읽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연계 문제의 가능성이 있는 단어들을 내가 공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